문학, 음악, 미술, 영화, 역사를 아우르는 인문학의 향연.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안녕하셨습니까? 최대봉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어제가 얼었던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였습니다. 우수. 이제 곧 봄비가 내리면 풀잎들이 돋아오겠죠. 요즘은 일찍 잠이 깹니다. 머리맡 창밖 매화나무 가지들에 앉아 왁자하게 지저귀는 새소리 때문입니다. 봄이 오는 걸 제일 먼저 알리는 것은 풀색 짙어지는 언덕을 넘어 불어오는 따스한 바람도 아니고 햇살 풀어진 들길에 피어오르는 아지랭이도 아닙니다. 머리맡 창가에서 제재거리며 잠을 깨우는 새소리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청춘 남녀들에게 기념일이 되어버린 밸런타인데이의 기원에 대해서는 믿업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새들이 교미를 시작하는 즈음이라는 것입니다. 새들의 지저귐은 새로운 생명이나 희망의 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26번째 이야기, 새소리와 함께 문을 엽니다. 어떤 책들은 세상을 바꿉니다. 미국의 생태학자 레이첼 카슨이 1962년에 내놓은 침묵의 봄, 사일런스 스프링이 세상에 던진 경고는 우리가 얼마나 편리해야 하는가에서 얼마나 안전해야 하는가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시절 인간과 작물에 해를 입히는 곤충과 벌레들을 죽이는 DDT는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 이를 잡겠다고 그 하얀 가루를 온몸에 뒤집어 쓴 깨름직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터입니다. 그녀는 그 책의 서두에서 DDT 등의 살충제나 제초제의 남용으로 흙과 물이 오염되고 그 벌레나 물고기들을 잡아먹은 새들의 노랫소리가 사라진 침묵의 봄을 절망적으로 묘사함으로 인간들에게 환경 문제로 눈을 돌리는 최초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원인도 모르게 꿀벌들이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벌이 사라지면 인간도 4년 내로 멸종한다. 아인슈타인의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가 생물학자도 아니고 사실은 벨기에의 양봉업자들의 시위에서 사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천재의 말이라고 하면 더 그럴싸하게 들릴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아무튼 벌이 잉잉거리는 소리나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 침묵의 봄은 절망과 죽음의 봄인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전선으로 떠나는 젊은 병사들의 배낭에 한 권씩 들어 있었다는 책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생명이란, 삶이란 머무른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데는 아픔이 따르고 우리는 그걸 성장통이라고 부르죠. 그 성장통의 한가운데 새가 있습니다.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데미안의 그 구절들을 줄줄 외고 다니던 청춘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 아픔이 있어야 청춘인 것이죠. 새는 신의 고독한 휘파람 소리입니다. 인간은 아득한 태고적부터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며 날기를 꿈꿔왔습니다. 난다라는 것은 자유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중학교 음악 시간에 배운 고향생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고향 한 번 떠나온 후에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내 맘속에 사무쳐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죠. 에스파냐 미뇨라고도 하고 흑인 영가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작곡자가 따로 있고 옛 찬송가에 실리기도 한 장송곡으로 흔히 쓰이는 Flee as a Bird라는 노래입니다. 새처럼 날아가라 라는 말이죠. 지치고 고단했던 세상살이를 끝내고 새처럼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 노래에 쓰인 flee는 날다를 의미하는 fly의 옛말입니다. 시나 노랫말에 많이 쓰이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자유롭다는 뜻의 free와 희한하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틀즈는 Free as a bird, 새처럼 자유롭게라는 노래를 만들었나 봅니다. 새들의 날갯짓 소리로 시작되는 그 노래는 자유의 또 다른 의미를 말해줍니다. 그 노랫말의 한 대목입니다. Where did we lose the touch? That seemed to mean so much. 여기서 touch는 헤어진 연인의 손길을 의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 합니다. 감동적인이라는 뜻의 touching이라는 말을 보더라도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때는 그렇게 소중했던 감동을 우리는 어디에서 잃어버린 걸까? 그냥 제 나름의 해석일 뿐입니다. 조금만 더 나가봅시다. 감동이 없는 삶은 자유로운 삶일 수 없습니다. 새는 자유의 다른 이름이죠.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죠. 어느 날 예수님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느니라. 그러나 예수님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어지는 자유란 없습니다. 신이 새들에게 먹이를 주기는 하지만 둥지에 던져 넣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티벳에는 조장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하늘 천자를 써서 천장이라고도 하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을 새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새처럼 훨훨 푸른 천국을 날아가라라는 뜻이겠죠. 저도 지난주와 이번 주 두 분의 소중한 분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분들도 이 세상의 고통을 다 벗어버리고 푸른 하늘로 훨훨 날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설 속에도 새들이 있습니다. 한 개의 눈, 한 개의 날개밖에 없어서 혼자서는 날 수 없는 새가 있답니다. 비익조라는 전설의 새입니다. 이 새는 서로 합쳐져야 두 개의 눈, 두 개의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상천원작 비익조, 하늘에서는 서로 만나 비익조가 되길 원하고, 지제원위 열리지, 땅에서는 서로 얽혀 열리지가 되기를 원하네. 열리지란 두 개의 서로 다른 나무의 가지가 붙어서 한 나무를 이룬 걸 말하죠. 당나라 시인 백거인은 길고 한스러운 노래라는 뜻의 장한가에서 당현종과 양귀비의 뜨거웠던 사랑과 애 끓는 이별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이상의 미인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여 절대가인이라 불린 양귀비를 만난 현종은 그녀의 미모와 재주에 눈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눈이 뒤집혔다라는 쌍스러운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그녀가 현종의 18번째 아들 이모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를 아들에게서 빼앗은 것이죠. 파렴치까지 포함해서 절대 군주가 못할 일이 없던 시대였죠. 희대의 스캔들에 등장하는 새지만 비익조는 오늘의 우리 사회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새입니다. 새는 한쪽 날개로만으로는 날 수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식에 구성된 국민회의에서 왕정 폐지와 공화정을 지지하는 이들은 오른쪽에, 급진적 혁명을 주장하는 측은 왼쪽에 앉았다 하여 그들이 앉았던 자리 웨스트 윙, 라이트 윙에서 좌익, 우익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영어의 wing이나 한자어 이기, 날개를 뜻하는 말임은 물론입니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비익조처럼 두 날개로 사이좋게 힘차게 날아오를 수는 없을까요? 몇 해 전 어느 잡지에 새들처럼이라는 글을 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말미에 이렇게 썼었습니다. 아직 봄풀이 돋을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새무리들로 왁자지껄한 내뚝을 걸어봅니다. 내뚝에 늘어선 높다란 은사시나무 꼭대기에 덩그렇게 매달린 까치집은 지난 가을과 긴 겨울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까치들은 자신을 위해 집을 짓지 않습니다. 알을 낳아 부화시키고 새끼들을 키워내는 봄과 여름 동안만 집은 그들에게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은 한 채 이상의 집도 가지려 하지도 않고 안전하고 아늑한 집을 가지려고 안달하지도 않습니다. 시련과 도전을 즐기기라도 하듯 언제나 바람이 거센 날 아슬아슬한 나무 꼭대기에 어렵사리 집을 짓습니다. 냇가 모래 위에 작은 물새 한 마리가 혼자 종종거리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가 모래 위에 남기고 있는 발자국은 먼 곳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송신을 기다리는 안테나처럼 작고 외롭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저 새처럼 오롯이 외로워야 합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막 꽃망울을 틔우려는 산수유 가지 위에 작은 새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그 새소리 곡조 삼아 한시 한 구절 읊조려 봅니다. 정수 피제조 뜰의 나무에 앉아 지저귀는 작은 새는 하산 숙조래 어느 산에서 자고 왔을까? 응지산중사 새야 너는 산에서 왔으니 산의 일을 알겠네. 두견 하일계 진달래꽃 언제 필지 가르쳐 주렴.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였습니다.